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투자 지원반을 운영하고 투자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은 졸업생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대학과 체결하고 대학은 수요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 정부와 기업,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화수분이 계속해 돼주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64.1%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겁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국민연금 수택자 책임위원인 이상훈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총 참여하셨죠? 예, 끝나고 왔더니만 굉장히 많이 지나가 됐네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서로 삿대질하는 사진도 나오고 그렇던데요. 예, 주천정은 난장판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주천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이거 주주들 말도 안 듣고, 표결도 안 하고, 박수로 치고, 치고 통과하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네. 예.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냥 의장이, 네. 이거는 부결이 될 거니까, 부결을 하고 그냥 끝냅시다 하다 해서, 그럼 표는 가르쳐준 거 아니냐,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도 그냥, 네. 강행 처리해서, 부결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64.1%라는 수치가 알려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일날도 이제 현장에 출석한 주주도 꽤 되는데 현장에 출석한 주주까지 다 포함해서 의결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임 받은 그 주식을 보니까 이미 부결됐다. 현장에 있는 주주들 확인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표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냈습니다. 네. 결국 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어제 격렬한 토론 끝에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했고, 이 국민연금의 어제의 결론이 오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국민연금도 굉장히 비주분이 많기 때문에 이대주이기 때문에 표결 개선에서 굉장히 영향이 많았고요. 네. 다만 표결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국민연금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반대 표결이 그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건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외국인 국내외 기관들 또는 국내 개인주주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이제 그거를 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나머지 주주들도 많이 포옹을 했다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지금 표결을 안 했으니 표의 차이도 그냥 회사에서 말해준 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표심이 작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 연임 반대에 있어서 어떤 표심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이외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위임받은 것 중에서 국내외 기관들인 사실 개인주주들은 사실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는 많아도 기관들을 보니까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기관들이 했더라고요. 반대를. 예, 그래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반대를 했네라고 할 정도로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조 회장에 대한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 기준도 그렇고 국내 기관도 그렇고. 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위원이신데 먼저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새로 생긴 그런 거고요. 작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긴 그 역할은 원래 뭐 국민연금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주고요. 네. 주주니까 당연히 주총에서 의결권을 찬으로 할지 반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의결권을 이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의결권위원회. 근데 이제 의결권 말고 앉아서 찬반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좀 확대된 겁니다. 의결권위원회가. 네. 그래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생겼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네네. 거기에 민간인 전문가로 들어가신 거고요. 예, 민주노총 추천으로 들어간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다른 여러 기관들도 함께 동의를 해서 네네. 지금 조영호 회장의 사내 이사가 연임이 이제 부결됐습니다. 앞으로 네네. 대한항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오늘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그래서 네. 끝난다고 주가가 올랐다는 게 딱 바로 이제 인터넷 검색어에 나와서 네.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은 그냥 오너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이제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회장님이 있어야지 이제 그룹이 잘 돼야지 이게 뭐 이게 좋은 분 드는 건데 네. 회장님이 물러났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런 그룹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오너 리스크가 없어져서 올랐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은 이 조 회장이 사내이사 재신임에 부결된 건 맞지만 재선임에 부결된 네. 건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맞고요. 네. 예, 사실 경영권 박탈이라고 기사가 났길래 이건 경영권까지 박탈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영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정확히는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거를 반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이사회에는 조양호 회장도 대표이사지만은 아들인 조원태 씨도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막부정치할 거고요. 조원태 또 아들이 또 대표이사에 있는 거니까 계속 그냥 뭐 여러 가지 실력 행사를 할 겁니다. 그게 뭐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 다만, 네네 예. 실력 행사를 할 걸 알면서도 이 사내 이사를 하지 않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재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재벌 총수는 그냥 최대 주주거든요.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은 여태까지는 검찰에 구속되든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든지 이외에는 사실 책임을 묻는 게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룹 내에서 제왕적인 권력으로 막 너무 많은 힘을 행사했던 거고, 그래서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주나 검찰이나 법원만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과 주주도 좀 무서워하게.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뭐 망신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는데 네. 망신도 당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주주들한테도 욕먹겠구나. 네. 잘못하다가 이렇게 특별히 질 수도 있구나. 네. 라는 거를 의식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단계라고 이제 저는 의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경영권 박탈의 의미보다는 주주들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경영진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더 강화하려는 의미가 더 크다. 이번에 사내이사 연임이 안 된 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재벌 총수 가지고 주식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업의 경영에 과도한 개입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이냐. 경영권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오늘 여기 주총의 결과를 네.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다. 예, 조 회장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거는 다 아시는 거고 국민들도. 근데 이런 경우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물러났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뒤짐지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포지션이 그랬었거든요. 네. 뒤짐지고 흡혈에 영향 없는 산도 내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말 한마디 하고 이제 흡혈에서 이제 관철된 건 없었고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만약 문제 있는 그런 어떤 뭐 당권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사람마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전경련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사회적 논란 때문만 국민연금이 반대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 회장님 사건, 조 회장님 딱 이름 들으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가족들의 뭐 컵 던지고 물 뭐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돌리고 뭐 이런 갑질만 생각하는데 사실 조 회장님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형사재판으로 걸려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형사재판 규모도 한 230억 되고요. 횡령배임으로. 230억의 횡령배임 재판을 갖고 있는 이사? 그 이사가 과연 그러면은 회사 또는 그룹의 그런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이사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여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적어도 재판받는 기간 동안은 좀 물러나셔가지고 네. 네, 본인 재판에만 좀 신경 쓰게 하는 것이 회사로도 좋고 그룹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이 조양호 회장의 반대를 2016년도에도 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3년 내내 했습니다. 매년. 네. 근데 그때는 안 됐었고 이번에 된 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게 좀 크죠. 그 요인도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요.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사람들 내리에서 계속 높고 여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예, 오늘 주총도 그랬고요. 예. 오늘 주총도 어떤 의미에서요? 오늘 주총도 사실 반성하는 의미라고 하면은 주주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발언권을 막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런 거 같은 경우가 결국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전문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건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추구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까 제가 앞서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지적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경영 참여라고 하면은 용어에서 이제 약간 지금 떠오르는 게 좀 다른데 경영처럼 마치 기존의 이제 경영진을 이제 내몰고 새로운 그 농금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와서 이사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영처럼이 아니라 경영 감시죠. 경영 감시다. 예, 그리고 이 경영 감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2009년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을 사고 팔고 돈만 벌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났으니까 경영진이 많이 잘못한 거 적극적으로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스튜디오 코드였고요. 결국 기업이 살아야지 이제 기관들도 사는 거 아니냐, 주주들도. 이런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배경이 뭐냐면은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올바르게 경영하도록 유도해야지만이 기업이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네.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주식도 오르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이런 경영 감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금 수익률이라든지 연금의 장래 어떤 기반이 되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채찍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이번 대한항공 주총 결과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고요. 그리고 또 주주권 행사로 국내 기업 총수를 물러나게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사례만 지금 성공을 했지 힘을 못 썼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엘리엇 엘리엇도 그랬고 KCGI도 그렇고요. 네, 강성구펀드도 그렇고요. 다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빈손이었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팩트니까 뭐 얘기 생각할 없는 거고요. 네. 그게 현재까지 그랬던 거고요. 요번에도 글쎄요 이렇게 그 의미를 스스로 높여가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연대라든지 시민 사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운동을 벌이고 표를 많이 모으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기관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 그냥 기존처럼 앉아서 그냥 표로 찬단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앞발로 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SK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세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 반대하셨었죠. 근데 이게 연임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대한항공하고 경우가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어떤 부분에서요? SK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연금이 이제 그 했던 것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전부 다 표결이 적고요. 12개인가 그렇고. 그렇죠. 12개 다 줬는 건데, 예, 그거 같은 경우가 전부 다 그냥 표만 그냥 반 이러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주주도 같은 경우 연합도 안 되고, 동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외부 뭐 세력이라고 일컫는 뭐 그런 언론에서는 일부에서 그러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주주들을 많이 모으고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결합이 되는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더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반대를 표현해서 된 대한항공의 경우가 정말 국민연금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그런 증거물이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다른 건 다 실패하셨으니까요. 예, 이 사례만으로. 그렇죠. 네. 예. 그 수택자 책임 전문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대한항공에 가장 변화돼야 되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꼭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조금 외부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주총에 가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봤을 때도 이 사회 구성이 너무 이제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자기 친인척적인 지인들, 뭐 동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과연 이게 투명하게 경영이 될까라는 의심은 있었는데 막상 주총에 한번 가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앉아있기가. 네. 그래서 조금 외부 목소리를 많이 듣고 좀 투명하게 좀 교류를 하는 그런 기업과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국민연금 수택자 책임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